민수야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민수야? 선생님. 심전도 빨리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혹시 읽을 줄 아세요? 아니요. 이게 뭐지? ST 분절이 올라간 건가? ST 분자 올라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우리 민수가 쓰러진 게 과연 심근경색 때문일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ST 분절 상승, 민수가 쓰러진 게 과연 심근경색증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백신 맞고 혹시나 심근염이 온 걸까요? 알아볼게요. 오늘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분절 상승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심근경색증이지요. 심근경색증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냐 죽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특히 요즘 시즌에 ST 분절 상승이 또 매우 중요해요. 그거 알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으면 심근염 또는 심낭염이 자라요. 심막염. 이런 게 저 부분 ST 분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수가 잘 봐야겠네. 네. 자, ST 세그멘트가 올랐나요? 낮아졌나요? 디프레션 됐나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흔히 우리가 TP절 또는 PR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심전도에 줄을 긋고 쫙 그어지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선보다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놓고 우리가 ST 분절이 상승됐냐 하강됐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전도에 선을 쭉 하나 그어진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놓고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 분절이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갔냐 뭐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요, 영화 곡성에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해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S 세그멘트를 계속 보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심근경색이 과연 어디 부위에 왔는지 심전도로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막 우리 응급실 실습 들고 하면요, 그 통상적인 V1부터 V6만 붙이는 게 아니고 막 옆구리에도 붙이라고 그러고 막 등 뒤에도 막 심전도 붙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몰랐죠? 네.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ST 분절이 나타내는 의미는요, 바로 QRS가 디폴라리제이션과 리폴라리제이션, 즉 이 QRS가 탈분곡과 재분곡하는 그 사이 공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심근이 다시 재분곡되는 그 기간을 뜻하는 게 바로 ST 세그멘트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까 내가 선을 하나로 쫙 그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심전도 봐봐요. 내가 V3만 놓고 볼게요. 선을 그어보세요. 심전도의 베이스라인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보이신가요? 네. V6도 이렇게 그어질 거고 V5도 이렇게 쭉 그어져요. 이렇게 쭉 그어지는 TP절 또는 PR절 여기를 놓고 ST 세그멘트가 올랐냐 쭉 그어진 선에서 어때요? 올랐습니다. 올라갔죠. 분명히 올라갔어요. 이렇게 V3, 4, 5, 6에서 보면 ST 분절이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ST 분절 상승, ST 세그멘트 일리베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자, 비슷한 심전도인데 여기 V5하고 6하고 봐봐요. 여기도 선이 쭉 그어지죠. 쭉 그어질 때 ST 분절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강. 그래서 이게 바로 ST 분절 세그멘트 디프레션, 하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일리베이션과 디프레션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럼 ST 분절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은 뭐가 있나요? 저렇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심근경색증, 두 번째 광산동맥 연축. 이게 뭐냐면 관상동맥이요,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하게 되면 혈관이 꽉 좁아지는 병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베이소스페즘, 혈관이 수축했다. 그래서 코로나리 베이소스페즘이 있어도 ST 분절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심근염 또는 심낭염 때문에도 ST 분절이 상승할 수가 있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 지난 시간에 배웠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에서도 ST 세그멘트는 어느 정도 올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그랬었고, 그 크라이테리아 우리가
스바르사? 사볼사. 사볼사. 아까 우리 성원이가 뭐라 했는데? 응가르보사. 응가르보사 크라이테리아 맞춰보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가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Early Repolarization Syndrome 조기 재분극 증후군 말도 어렵지요. 이런 게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고 브루가다 신드롬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마 향후에 이런 질환들도 제가 한 번씩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중에 탑을 달리고 있는 건 바로 심근경색증이겠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ST 분절과 이 하강이 있는데 심근경색과 허혈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말부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경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완전히 꽉 틀어 막혀 가지고 피가 한 방울도 그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죽어가는 게 바로 인팍션, 괴사, 경색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스케미아라는 거는 허혈,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피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우리 팔 베고 누우면 막 팔이 절절절절 하지요. 피가 많이 못 가니까 그래서 절절거리는 거거든. 그 증상을 똑같이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피가 많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은 가슴이 아파요라고 느끼는 거고, 대부분 인팍션이 오게 되면 ST 분절은 상승이 와요. 이스케미아, 허혈이 오게 되면 ST 분절은 하강이 와요. 그래서 우리 트레드밀 테스트, 운동부하 검사를 할 때 막 열심히 달리기 하죠. 열심히 달리기 하게 돼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운동에 걸리게 되고 피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피가 많이 못 가겠지요. 그러면 ST 분절은 하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혈이 오게 되면 ST 분절은 하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흔히 우리가 MI, 인팍션이 오게 되면 Q 웨이브가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QRS라고 부르잖아요. 정상적으로 Q는 보이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Q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보고 우리는 패솔로지 Q웨이브다, 병적인 Q웨이브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Q웨이브가 유달리 커요. 그래서 병적인 Q웨이브라는 거고, 그 기준은 일단 폭이 40ms, 이 Q의 폭이 모는 쪽이 제일 작은 거 한 칸 이상이 되고, 깊이가 전체 R 웨이브의 4분의 1 이상이면서 그 깊이가 4mm 이상이면 이거는 병적인 Q파라고 부르고, 444잖아요. 그래서 죽을 4자를 붙여요. 그래서 4개의 4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바로 패솔로직한 Q웨이브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또 이렇게 ST 세그멘트 엘리베이션 Q웨이브만 보이는 게 인팍션입니까? 아니요. Newly Onset Left Bundle Branch Block LBBB가 와도 이거는 인팍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LBBB, 그 Left Bundle Branch Block 있는 환자를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꼭 초음파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국가고시에도 나와요. Left Bundle Branch Block 있는 환자에게 무슨 검사를 해볼까 라고 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 혹시 과거의 심근경색이 다 죽진 않아요. 왔다 가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MI와 이스케미아는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심전도 한번 봐봐요. 리드 2, 3, AVF에서 보면 여기 봐봐요. Q웨이브가 유달리 크죠? 죽을 4자를 붙여서 어때요? 저는 통상 저거를 다 자를 대고 잴 수 없기 때문에 전체 R웨이브의 4분의 1 이상인지 봐요. 엄청나게 크지요? 이렇게 크면서 4mm 이상으로 깊다고 하면 이거는 패솔로지 Q웨이브. 그래서 2, 3 AVF에서는 지금 패솔로지 Q웨이브가 보이고 있고, 그것만 보이느냐? 아니요. 2, 3 AVF에서 또 뭐가 보이는 소견이 있어요. 성은아, 뭘까? ST 엘리베이션. 그렇지. ST 분절 상승도 보여 있어요. 흔히 ST 분절 상승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Q웨이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흐른 다음에 Q웨이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Q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는 심근경색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우리말로 흔히 의사들이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익어버렸다. 심장이 익어버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환자한테 설명할 때 Q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서 들어왔으면 운이 아주 좋으십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Q웨이브가 보이게 되면 이미 마이오카디알 데미지는 상당히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심근경색의 아주 초기에는요 T파도 커요. 톨 T웨이브가 보인대요. 그러면 T웨이브는 얼마가 정상인가요? 이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나왔어요. 거기를 되돌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보내 안 가르쳐주지 마. 찾아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보면요 T웨이브가 큰지 적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톨 T가 보여도 심근경색의 초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T 분절이 일리베이션이 되어 있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학생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형적인 ST 분절의 상승은 컨벡스, 즉 위로 볼록한 게 전형적인 ST 분절 상승이고 이게 바로 심근경색 때 보이는 S 분절 상승입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림의 맨 왼쪽에 보이는 컨케이브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활처럼 굽어서 올라가는 저런 식의 ST 세그멘트 일리베이션은 마이오카다이티스 또는 페리카다이티스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 말고 플랫, 그냥 위로도 볼록 안 하고 아래로도 볼록 안 하고 그냥 플랫 평평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타입의 ST 세그멘트 일리베이션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심근경색은 무조건 컨벡스일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요 어떤 타입으로든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 있게 되면요 이게 ST 분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T파도 딸려 올라가요. T파도 또는 T파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ST하고 T하고 뭉쳐져 버리거든요. 어디까지가 ST이고 그 어디부터가 T파인지 몰라요. 이쪽에 있는 심전도 봐봐요. 어때요? 여기에서 ST와 T를 자를 대고 칼로 대고 쫙 잘라봐라. 자를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밑에 거 이건 T웨이브 분명히 인버전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T파냐 뭐 여기까지가 T파냐 여기까지 T파냐 칼로 잘라라. 못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ST 분절이 컨케이브하든 컨벡스하든 이거는 텍스트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모든 타입이 다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요 모든 유형으로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진짜 재밌는 거 아까 우리 민수가 처음에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V1부터 V6까지 유도를 붙이고 4, 5, 6를 붙이고 또 7, 8, 9를 등 뒤에 또 붙이고 막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너무 빠르죠? 네. 쓰러진 거 아직 알지도 못했는데. 네. 아쉬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아쉬운 내용 다음 주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주실 건가요? 알려주세요, 교수님. 그럴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